모든 부를 이루신 분들은 자기의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원혁입니다. 원장님께서 자수성가십니다. 10년 전에 연끌하셔서 개원을 하셨는데 혹시 10년 동안 일군 자산이 한 어느 정도 실례 안 되면 엄청 복잡한데요? 실물 자산으로만 하면은 한 100억 정도 될 거고, 그 밖에 무형 자산은 병원이나 뭐 다른 뭐 법인이나 이런 거다 보니까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물 자산만 100억, 네. 부동산과 금융 자산. 형님 제가 뭐 가서 뭐 어떤 일이라도 제가 처음에 연끌하셔서 다 하셨잖아요. 그때 얼마 정도 대출 받아서 시작하셨나요? 일단은 학교를 다닐 때도 집 가정 환경이 그렇게 유복하진 않았습니다. 대학교 다녔던 모든 등록금은 다 학자금 대출이 있었어요. 한 6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다 잘못되고 그쪽에 있는 빚을 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부 좀 갚았어야 됐었어요. 그쪽에도 한 6천 정도의 대출이 있었고, 의사들은 닥터론 해가지고 신용대출을 해서 그 돈으로 보통 이제 개업을 합니다. 영등포 역 앞에 금강재화라고 되게 옛날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낼 수 있는 대출인 한 2억 정도 전후를 가지고 일단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 현재는 병원 직원 30명 정도.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비결이 혹시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뭔가 급성장하는 영역에 있었다는 게 일단은 저한테는 운이 좀 좋았던 영역인 것 같아요. 피부 미용이라는 요 영역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승자 독식이라고 하나요? 성장하는 곳은 더 확 성장하고 유지하는 곳은 유지하고, 그런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성장하는 쪽에 좀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피부과 개원하는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된다, 그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세 가지로 좀 궁금해요.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대했을지, 시술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했을지,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대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제일 처음에 개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영학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래 의사들은 그냥 환자한테 딱 맞는 거를 내가 결정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시각이 조금 있는데요. 근데 저는 경영학이랑 마케팅 이런 것들을 공부를 조금 더 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더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해야지만 더 이 업이라는 게 성장할 수 있구나, 이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대한 고객분들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친절함을 베푸셨나요? 당시에 바로 저희 병원 밑에 큰 병원이 있었어요. 저희 병원은 바로 위층에 있는데 인테리어에 쓸 돈도 없으니까 저는 우리 병원을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데, 이렇게 초라한 병원에 와서 초라한 대접을 받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고객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에 말을 한마디라도 좀 더 하자. 그리고 다른 병원들보다 뭐 30분 일찍 열고 30분 늦게 닫자. 아주 그냥 간단한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그냥 하나씩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은 비슷하게. 가격은 그 당시는 이제 조금 낮게끔 하는 전략도 많이 썼었어요. 그때는. 그거 말고는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고객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시술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많이 했던 영역이 필러 영역인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필러에 대한 교육 자료가 전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랑 뜻이 맞는 또 2명의 친구가 더 있어가지고 셋이서 맨날 시술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친구가 있었던 것도 되게 운이 좀 좋았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술을 좀 더 잘하면 가격을 좀 높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피부과를 갔었을 때 신기했던 게 직원분들이 되게 밝으세요. 직원분들이 원장님을 되게 닮아있다는 그 바이브가 전 느꼈거든요.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대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는 위치에서 조직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줬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 거는 지금 함께하는 요 분들이 최대한 길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가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최대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게끔, 이들이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거기서 성과가 난다면은 그에 따른 보상을 또 충분히 하고, 결국에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자. 요게 현재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영을 모르고서는 이런 조직을 운영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서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아닌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습득을 해야 된다가 저의 견해입니다. 원장님께 인사이트를 주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저의 롤모델로 삼는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굉장히 크게 정신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인데 사실 제 친구의 아버님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병원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가서 한번 이렇게 여쭤볼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분이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분도 예전에 원장님과 직원 한 분, 두 분이서 이제 아주 작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정신과 단일 병원으로 600병동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병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명 한 명 진료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사의 모습도 있지만 저렇게 큰 조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뿌릴 수 있는 이런 삶의 패턴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와,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은데 또 혹시 그럼 또 인상 깊었던 책도 있나요? 근데 뭐 오늘은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막 되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좀 즐겁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 중에 딜리버링 해피니스라는 책이 정말 인상이 되게 깊었어요. 그 책은 제포스라는 온라인 신발 쇼핑몰이 아마존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부를 일궜던 기업가에 대한 내용인데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근데 그 즐거움이 실제 고객들한테까지 전달이 되어서 고객도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는 성장한다 라는 거를 알게 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어떻게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좀 얻었고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고객을 어떻게 더 만족시켜야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했던 가장 큰 이야기도 내가 할 줄 아는 건 다른 거는 없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만족시켜서 한 명을 더 데리고 올 수 있게 하는 한 명을 두 명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디서든 배움을 구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사람에서든 책에서든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그분들의 뭐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근변성실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들도 휴일을 특별히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휴일에 쉬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휴일임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돌적으로 그거를 진행하고 근데 좀 너무 이렇게 맹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쉴 때는 정말 확실하게 쉬어주지만 자기가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는 정말로 몰입을 가지고 쫙 밀고 나가는 그런 근면성실함이 저는 일단 제일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별로 안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책은 엄청나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경영학에 대한 실무적인 것들뿐만 아니고 뭐 이론적인 이런 것들을 여쭤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은 수준까지 지식들을 습득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부를 이루신 분들은 자기의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이런 가치를 주고 나 스스로도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나는 그게 너무나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나와서 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즐겁게 계속 하는 거다. 그런 태도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하는 게 좀 재밌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분들 모시고 얘기 듣고 이걸 또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 일련의 과정도 되게 재밌거든요, 저한테. 편집은 좀 힘들긴 한데 저도 성공할 수 있겠죠? 이미 성공하신 거 아닌가요? 네, 좀 약간 성실한 편인 것 같고 책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일 재밌는데 성공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좀 즐거운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꾸준하게 하고 이런 사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의사분이신데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의사분이셔서 잘하는 거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